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네, 팟캐스트 만드는 불금 PD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디오가 많이 비죠? 예, 불안합니다. 우리 둘이서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약간 제가 나오는 방송은 잘 안 듣는데 네, 제가 안 나오는 방송은 제가 듣거든요. 네, 재민님 하실 때마다 사실 챙겨 듣고 있는데 네. 진짜 두 분이서 정말 잘하시던데. 본인이 안 나와서 예, 듣고 그냥 좀 편안하게 네. 듣게 되더라고요. 그 재민님이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너무 잘하시고 준비도 되게 잘해오시고 예. 네, 맞아요. 예. 저는 그냥 뭐 숟가락만 얻는 거고. 그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 좀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에는 좀 같이 녹음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네, 오늘 저희 둘이 하게 됐습니다. 기대되시죠? 얼굴이 너무 표정이 너무 어두워. 오늘 진짜 약간 멘붕입니다. 네, 잘할 거예요. 제가 네. 리액션 많이 할게요. 예.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은 가족과 함께 잘 네. 보냈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와 함께 보낸 첫 추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명절은 처음이 아니죠? 예, 명절 처음이에요. 그런가? 예. 그러네. 예, 엄청 좋아하시고 네. 보실 그러네. 때마다 뭐 이제 예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무사히 잘 지냈고요. 네. 좀 피곤하긴 한데. 그쵸. 오늘이 또 하필 녹음일이 월요일이라서 저희가 예. 지금 월요병을 해치고 지금 정말 하고 힘듭니다. 그죠. 이 명절이 이게 사실 솔로일 때는 좀 그냥 터치 안 받고 쉴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의 명절은 사실 남자인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또 여성분들의 또 이 명절은 또 저희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네. 아무튼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왜 이렇게 숙연해지지? 명절에 진짜 어디 짱 박혀 있었거든요. 그냥 그죠. 어디 가는 곳도 없고. 그게 최고인데. 예. 저는 뭐 집이 계속 이 근처다 보니까 네네. 어디 뭐 가는 곳 없이 명절 때는 항상 짱 박혀 있었는데. 네. 예. 뭐 가족이 생기고 그쵸.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장 보러 다니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죠. 예, 좀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에 짱 박히셨을 땐 주로 뭐 하셨어요? 짱 박혀서 그냥 진짜 저 혼자 있는 새 가서 그냥 책 카페? 읽거나 카페 아니, 같은데? 카페도 아니고 카페보다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 이제 동아리방 비스무리한 이제 연구실 같은데 그냥 진짜 예전 얘기하신 거구나. 예, 네.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도서관에 있거나 집을 아예 떠나시는군요. 근데 집하고 도서관하고 학교 뭐 그런 게 다 저는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 뭐 그냥 그러니까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네. 남들 눈에 안 띄는. 저는 진짜 완전 잠수인데 그 정도면.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적막한 도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 3시에 뭐 종로삼가 걷기 뭐 이런 거. 또 예. 명절이니까 차도 훨씬 더 뜸하고 그렇죠. 예. 평소에도 원래 뜸하지만 새벽 3시면 그러니까 밤에 누군가 활기차게 걸었던 거리를 나 혼자 걷고 있을 때 어떤 그 느낌이 좋아서 네.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좋네요. 지금은 뭐 남들 잘 때 같이 자고 남들 네. 퇴근할 때 같이 출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뭐 되게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그냥 뭐 저도 생각 없이 TV 보고 또 좀 막 나가는 것도 좀 귀찮고 그때는 또 PC방이 혼자서 좀 막 가긴 좀 약간 뻘쭘했거든요. 그래도 PC방만큼 시간 대비 한데. 가장 그러니까 고비용 고효율, 그렇죠. 저비용 고효율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곳이 하여튼 그렇긴 한데 하여튼 혼자 가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짱 박혀가지고 그때 이제 한창 뭐가 나왔었냐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 짱 박혀서 계속 보고 이제 친척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제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명절 풍속도가 좀 나중에 가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 네. 이미 많이 바뀌었죠. 예. 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저가 결혼할 때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되게 그 전통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지금 한 10년 좀 더 넘은 건데 예. 지금은 많이 다르죠. 네. 확실히 달라지기도 했고 그러나 여전히 고리타분한 것도 너무 많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추석 이야기를 네, 예. 열심히 했네요. 예. 네, 아무튼 명절들 다들 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일 좋은 거는 해외로 딱 뜨는 건데 예. 네, 대부분 또 저희는 그러지 못하니 해외 또 비싸요. 그러니까요. 이때 가면 또 피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 또 그 진정한 용자들이죠. 예. 진정한 위너들. 예. 네, 우린 이렇게 해외 못 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 친척들과 지지고 볶고 할 때 예. 해외를 뜨는 네, 진정한 예. 네, 위너들. 제 곁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그런 분들은 어디 계시는지. 예. 네. 그래도 나가면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가면 어디든 또 이 또 하층민의 삶을 또 저희가 또 반추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이제 윤희님께서 골라주신 책이고요. 네, 오늘 어떤 책 같이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커피밭 사람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밭 사람들. 예, 네, 지으신 분은요? 예, 지으신 분은 이제 임수진 님이고요. 이제 뭐 책 날개에 있는 뭐 저자 소개를 보면 1971년 익산에서 태어나셨고 전북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제 2006년 이후에는 멕시코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 책은 뭐 그 트랜스 라틴 총서라고 해서 이제 지역 연구,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연구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이 책이 발간되었고요. 그래서 부제는 라틴 아메리카 커피 노동자 그들 삶의 기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날개 보면서 처음 안 사실이 서울대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라는 게 있었구나. 예.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예, 연구소는 뭐 많을 텐데 네. 저도 뭐 이게 뭐 아무튼 이 이름을 예.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예. 네. 뭐 라틴 아메리카가 워낙 생소한 곳이고 아무리 그쵸. 뭐 네.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사실 저희가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구 완전 반대편에 가깝게 있고 뭐 사실 주변에 어디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들어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진짜 멀리 가면 유럽. 예. 근데 아프리카는 차라리 오히려 있어도 예. 라틴 아메리카는 진짜 예.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두 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 있었긴 했는데 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고 정말 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저는 뭐 아르헨티나 메시 브라질 네. 뭐 네이마르 뭐 이렇게밖에 뭐 네이마르. 사실 이제 네이마르가 다시 이제 부활한다고 막 네이마르의 이적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리에서 뛰어야 되지만 어쨌든 네. 그런 뭐 남미 축구 아니면 사실 잘 뭐 남미에 대해서 맞아요. 뭐 잘 알만한 기회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이게 멕시코까지 포함했을 때 딱 저한테 되게 각인된 이미지가 뭐냐면 그 멕시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또 뭐 아르헨티나 이런 거랑 되게 다르죠. 그런 예. 나라는. 중남미 뭐 중미 남미는 또 다르죠. 그렇죠. 완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남미가 어쨌든 여기서 다뤄지니까 굳이 좀 말을 하나 보태보자면 저는 멕시코 딱 하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된 게 뭐냐면 영화 중에 시카리오라고 있어요. 그 드니 빌레브라는 되게 아주 저명한 감독 그 누구냐 최근에는 그 뭐죠 컨택트 이런 거 만드신 분인데 그게 이제 그 미국 FBI 뭐랑 그 무역에서 이제 무역이래 국경에서 마약 거래가 엄청 많으니까 이제 그거 소탕하려고 이제 멕시코로 이제 가는데 멕시코 국경을 이제 그 검은 차들이 쫙 가면서 이제 싹
이제 들어가는 그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예. 진짜 인상적이거든요. 거기를 딱 지나고 멕시코 어떤 그 시가지를 지나가는데 진짜 멕시코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막 사람들 막 목매달아서 막 약간 옛날에 보면 무슨 중세 유럽에 막 처형한 그런 느낌처럼 사람들 막 목매달아 죽어 있고 막 길 한가운데 그걸 막 관통을 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것이 예, 뭐, 약간 뭐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좀 그런 게 좀 각인돼 있어요. 예, 저도 뭐 그런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그죠. 같은 데서 보던 그 국경 밖에 미국 국경 밖에 멕시코는 뭐 사실 끔찍한 이미지에 가깝고 또 미국인들이 좀 만드는 그런 것도 있긴 예, 하겠지만 그렇고 또 뭐 중남미 가면 약간 그 손짓으로 막 이럴 뭐 이게 팟캐스트에서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뭐요? 그러니까 손짓 뭐 이렇게 예, 예. 하거나 뭐 약간 그들만의 어떤 특이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그런 느낌이 어쨌든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예. 미지의 뭔가 그런 느낌이 예, 강하고 예. 그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그 느낌이 하여튼 저에게는 있긴 한데 정말 이 책이 정말 주는 정말 특별함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겐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책을 들고 왔거든요. 처음에 이 책 고르실 때 아주 극찬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우선은 네네. 책이 굉장히 술술 읽히고 뭐 사실 이 책은 뭐 이제 서울대학교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에서 이제 발간한 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이면 사실 뭐 좀 내용이 딱딱하거나 그렇죠.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다룰 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은. 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어떤 저자분의 이야기, 저자분이 코스타리카를 통해서 이제 그 주변의 커피밭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서술했다. 그리고 잘 쓰였고 저는 굉장히 흡입력 있게 어떤 논픽션을 읽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커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까지의 어떤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어떤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커피 열매를 따는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단가를 매기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잘 알 수 있지 않았나. 다 말한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왜 그래? 이분이 또 이제 지리학자시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인상적이었는데 예.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지리학 하면 뭔가 좀 뭔가 거시적이고 그죠? 뭔가 이렇게 통계 막 계속 나올 것 같고 지도를 끊임없이 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이미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정말 그 이야기까지 되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되는 것도 참 저는 뭐랄까 되게 좀 좋아 보였어요. 예. 사실 고등학교 때 지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한국 지리 뭐 사실 공통으로 배웠던 거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필수였는데 그냥 뭐 외우기만 하고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연구 중에서 가장 도전하지 않는 지역 연구에 도전하신 거고 이분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하겠다니까 주변 분들이 다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자료가 없고 사실 그리고 정말 직접적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근데 또 예. 그것도 납득이 되게 되는 예. 게 명색이 지리학인데 또 안 가보고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그리고 그만큼의 수요가 사실 이제 교류가 적은 만큼 수요도 적은 그렇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역 연구가 활발한 이유는 가깝고 교류가 그만큼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자료를 구하기 쉽고 연구할 주제가 그만큼 방대하고 사실 그만큼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그 어떤 그 연구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 연구가 또 활발히 일어나기도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불모의 어떤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연구에 어떻게 보면 뛰어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하셨고 정말 이분의 어떤 체험담 같은 이 책이 커피 노동자의 현실이나 우리가 커피를 얻기까지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이 있어서 네, 저는 이 책을 너무 흡입력 있게 읽었다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막 멕시코 이야기도 하고 막 브라질, 아르헨티나 메시 이야기 막 했는데 이 책의 이제 주 뭐랄까요 배경 국가는 이제 어디죠? 예, 주 배경 국가는 코스타리카. 입니다. 사실 코스타리카도 예. 잘 몰라요. 예. 진짜 모르겠어요. 코스타리카. 가끔 축구할 때 예. 좀 이렇게 좀 완초페. 등장하고 뭐예요? 그게? 완초페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예. 유명한 대표적인. 그나마 좀 들어본 이름이고. 네, 맞아요. 그렇죠. 축구 평가전 할 때나 가끔 맞아 평가전 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냥 뭐 본 이름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잘 모르죠. 그냥 커피 뭐 사실 커피도 이제 좀 이제 순위 자체가 이제 지금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순위라고 하거든요. 브라질, 예, 콜롬비아,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근데 어.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브라질 다음에 콜롬비아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갑자기 이제 신흥 이제 커피 생산국으로 갑자기 떠오를 때가 200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인터뷰에서 하여튼 봤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되게 공급이 또 확 늘어나가지고 예. 엄청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커피를 하루 종일 이제 정말 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무작정 진짜 커피밭으로 가요. 이 저자분이. 진짜 저도 예. 처음은 좀 봤는데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분은 이제 그냥 무작정 가서 나 커피 따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박사 논문이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커피 따게 해달라. 예, 가서 무작정 이제 커피를 수확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연구 목적은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숨기고 어쨌든 들어가시는데 그 정말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분은 숙련된 그렇지. 노동자가 네. 아니니까. 네. 근데 숙련된 그 현지의 어떤 코스타리카 노동자들 또 코스타리카뿐만 아니라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못 사는 상대적으로 코스타리카가 그 주변에서는 잘 산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니카가라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커피 노동에 참여하고 대체로 뭐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 사실 반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실 예. 그런 정서를. 네.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스타리카 사람들도 니카가라 사람들 그렇게 안 좋아해요, 사실. 근데 또 니카가라 사람들보다 또 니카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이미 인디언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요? 과이미 인디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 약간 그 예, 현진, 현지 완전 원주민. 그 인디언들, 인디오들.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차별해요. 니카가라 사람들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면서도 또 과이미 인디오들을 또 차별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런 어떤 그 노동의 어떤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 현지 사람들과 굉장히 이제 뭐 커피 농장주하고도 어울리고 수학하고도 어울리고 또 물어물어 또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더 깊숙하게 시골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수학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어떻게 가정이 해체되는지까지도 사실 적나라하게 이 책을 진짜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돼요. 그들의 친구로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고 또 그들이 처한 노동의 현실이 어떠하고 처음에 이분이 한 바구니 채울 때 다른 분들은 이제 13바구니 14막 이렇게 채우시더라고요. 읽어보면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이분들에게는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떻게든 인지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환대와 어떤 이분들이 어떤 친절함이 굉장히 책에 그냥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든지 어쨌든 그 아시아에서 온 먼 손님을 대하는 어떤 이들의 어떤 태도와 이들의 접대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표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접대 능력이라니까 약간 좀 묘하긴 하네요. 아무튼 네. 이들이 사실
호텔 이런 데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집에 다 데리고 와서 어쨌든 공간을 마련해주고 샤워를 하게 하고 또 자연은 너무 깨끗하니까 또 억수가 그 기후도 특이해서 막 억수 같은 비가 왔다가 딱 그쳤다가 뭐 그런 어떤 기후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양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예 맞아요. 예. 그 저도 기억나는 게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러듯이 꼭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고 예. 그런 이야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읽으시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어떤 이야기, 어떤 그런 대목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인상 깊었던 대목은 다 이제 다요? 다 진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네. 이 책은. 그래도 딱 뭐 그냥 네. 생각나신 대로. 저는 약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네. 스포일 수도 있긴 한데 스포이면 건너뛰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저는 뭐 괜찮아요. 가족이 해체되는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미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들은 어떻게든 이제 브로커들에게 그 커피로 인해 얻은 소득을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미국 가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그 가장들이 그 본국에 있는 어떤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꿈을 꾸는 게 사실 그곳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가족을 남긴 채 미국에 갔는데 서로 이제 연락을 할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딴 살림을 차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좀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뭐 이게 불법 이민 그걸 피하다 보면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 같이 지내다 보면 신세를 지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남녀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쩌다 보니 이제 살림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마지막에 좀 친구를 갔다가 안 찾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저자가 쓸 정도로 슬프네요. 예. 그 얘기가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스포라서 뭐 괜찮습니다. 예. 뭐 그래서 스포라기보다는 네. 그 부분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게 또 예전이고 또 지금은 카톡 하나면 끝날 텐데. 근데 그들은 진짜 라디오로만 세상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완전 깡시골인 거죠, 뭐, 그렇죠? 깡시골인 거예요, 진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커피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지도 나오고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트남 커피가 급증하면서 생산량이 확 뛰면서 이제 품질이 좋은 커피는 어느 정도 살아남지만 타라수 지역 외에 다른 그 처음에 나온 타라수 지역 외에 어떤 다른 셀레동 페레스인가 페레스 셀레동 이 지역에 있는 커피는 사실 많이 커피 농가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다른 일을 하러 또 떠나게 되고 외곽으로 또 밀려나게 되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한 잔의 커피 저도 커피숍 가서 가끔씩 이렇게 커피를 마시지만 정말 6,000원, 5,000원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 커피를 마시면서 그것이 그들의 사실 일당을 초월하는 돈을 지불하고 사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뭐 하루 일당이 거의 한 3,000원 우리 돈으로 예.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안돼 네. 하루 일당이 아닐 거예요. 3,000원이? 예, 아예 일주일 일당인가? 하여튼 토요일에 산정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적은 돈을 받고 진짜 욕 나오네요. 예. 근데 그 커피로 인한 부가가치는 사실 커피를 소비하는 곳에서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커피를 생산하는 곳에는 사실 빈곤이 그만한 이윤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고 물론 커피가 참 맛있고 좋은 음료고 참 정말 달콤한 음료긴 하지만 그 안에 씁쓸함이 왠지 모르게 담겨 있지 않나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그 씁쓸함이 느껴지는. 그 인터뷰에서도 이제 그래서 공정무역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정무역의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근데 그 비율이 너무 낮고 전체 생산량의 한 3%? 뭐 지금 좀 시기점이 지났으니까 많아도 5%를 못 넘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공정무역 어떤 프로세스마저도 그 농장주에게는 좀 그 혜택이 돌아가도 또 그 밑에 그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잘 안 돌아가는 또 그런 현실도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더 씁쓸해지기도 하고. 이분들 삶이 굉장히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유사한 것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더 커피 노동에 더 자기의 어떤 노동력을 투자하고, 이들은 그냥 조그만 전축 하나, 중고 전축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작은 것 하나하나 가지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어떤 국경을 넘어가는 장면은 나오는데 굉장히 정말 저자분이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10시간 이상 취조 당해도 돈 안 뜯기고 나오는 공무원들한테 돈 안 뜯기고 나오는 정말 이 깡다구가 정말 일부 나오긴 하는데, 정말 책 속의 이야기들이 정말 세세하게 그들의 삶과 동행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 커피 노동의 현장을 너무 적실하게 보여줘서, 저는 이 책이 여유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깡다구라고 하셨는데 진짜 보통 양반은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요즘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또 이게 되게 좀 된 이야기잖아요. 거의 한 8년 정도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은 2003년 막 이때부터 시작이고 2010년까지의 얘기가 적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라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11년에 나왔으니까 뭐 그 훨씬 전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 한 달 그냥 빡시게 공부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가신 거잖아요. 아니 이게 가능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이야기 자체가 재밌고, 사람 이야기가 사람 냄새가 너무 나고, 사진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서 맞아요. 그 인물 다 실명이고요. 이 인물들의 사진도 다 실려 있어서 사실 뭐 읽으면서 그러니까 생동감, 되게 생동감이 있죠. 지역 연구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도 되게 좋은 지점이 아닐까, 이 책을 읽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주제어는 저는 가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에필로그에 있는 저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지난 10년 사이 사람이 들고 나고 세상이 변했다지만, 유독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여전히 꽁꽁 동여매고 있는 가난이다. 10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커피 진에 범벅이 된 채 고단한 삶을 살아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아니 10년 전보다 더 가난하다. 어지간한 도시에서라면 커피 한 잔에 4달러, 5달러가 너무도 당연한 가격이라지만 커피밭에서 커피를 따며 삶을 살아내는 이들은 여전히 하루에 4달러, 5달러를 벌기도 힘든 모양이다. 하루에 그 돈이라도 꾸준하게 1년 12달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작 해야 1년이면 서너 달 뿐이니 도무지 이들이 그곳에 계속 사는 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뭔가 울림이 있네요, 진짜. 그냥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서 쓴 글이 아니고 자기가 다 같이 경험해보고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정말 땀을 짜내서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냥 아까도 윤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너무 쉽고 편하게 즐기는 커피의 어떤 이면을 또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한 부분 더 읽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뒤에 네. 327페이지에 또 좀 책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코스타리카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그들 사이에
고급 인간 축에 드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편. 뭐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쥐라고 불리던 니카라과 사람들, 그리고 니카라과 사람들에게마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과이미들. 커피 수확처를 쫓아 온갖 차별 속에 코스타리카를 떠돌던 그들의 삶은 어쩔 것인가. 그래도 코스타리카에 한번 다녀가면 그 돈이 목돈이 되어 집을 짓기도 하고 그나마 그 돈 때문에 조금씩 아메리칸 드림이라도 꿈꿔볼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니던가. 또 니카라과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으진 않는다 해도 과이미들에게는 그래도 1년에 서너 달이라도 잘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으니 고향에 집을 짓는 것도, 목숨을 걸고 꿈을 꾸던 아메리카에 대한 환상도, 그리고 1년 중 한 차례나마 잘 먹고 마실 수 있는 코스타리칸 드림도 그들에겐 자꾸만 꿈꾸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가는 것 같다. 네, 마무리할게요. 예, 씁쓸합니다. 말을 못 하겠다. 예. 무슨 말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무슨 값싼 동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하여튼 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희님이 골라주신 책 임수진 선생님의 커피밭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슬퍼. 슬퍼요 진짜 이 책. 네.